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빗소리 ASMR. 저는 지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현대기아 그룹 최초의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차량인데요. 제가 이 하이브리드를 지금 이틀째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하이브리드 차 하면 연비를 가장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용 컨텐츠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막히는 도로 반, 고속도로 반, 그냥 5대5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현재 리터당 연비가 12.5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12라는 숫자만 들으면 아니 하이브리드라며, 심지어 투모터 시스템이 현대기아차 그룹 최초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며, 모터가 2개가 있는데 왜 12km밖에 안 나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시승차가 이제 옵션이 조금 달라요. 일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최대 14.1km의 복합 연비를 보이는데요. 그거는 이제 EWD 전륜구동 차량에 7인승에 옵션이 좀 많이 빠져있는 차량 있잖아요. 기본 인치수. 근데 저는 지금 9인승, 지금 이 센터 이거 올리면은 시트 나오거든요. 9인승 차량에다가 4륜구동 AWD 차량에다가 또 휠이 21인치 최대 인치가 끼워져 있습니다. 보통 친환경 차량들에게 휠이 큰 게 들어가 있으면 연비 손실이 좀 다소 크게 느껴지거든요. 거기다가 바퀴가 2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4바퀴 다 돌아가. 얼마나 지금 에너지를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합 연비가 요 시승차 기준으로 리터당 11.4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복합 연비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수치인 거죠. 아무튼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2.5 터보 엔진, 그러니까 기존의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배터리 들어가고요. 또 모터가 들어가는데, 원래 현대기아차 그룹의 하이브리드는 기존에는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모터 하나를 단 겁니다. 배터리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모터가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뭐랄까 좀 이 전기 모터 사용량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 가용 범위가 적은 편에 속했죠. 그래서 신형 팰리세이드는 새로운 파워트레인에다가 투모터 시스템, 듀얼 모터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54kW 모터가 총 2개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뭐랄까 이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간 것 치고는 기존 현대기아차 그룹의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 가용 범위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다르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팰리세이드는 이게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됐잖아요. 풀체인지가 되면서 덩치도 커지고 옵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 공차 중량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는 사실 공차 중량이 조금 증가했다 해가지고 막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친환경 파워트레인은 얘기가 달라요. 친환경은 진짜 있잖아요. 막 몇십 킬로만 올라가도 그 연비가 훅훅 달아요. 너무 중량에 예민한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중량이 무거워서 생각보다는 연비가 막 그렇게까지 잘 나온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솔린하고 비교하면 꽤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AWD 추가하잖아요. 4륜구동. 그러면 진짜 막 리터당 7km, 8km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7, 8km면은 월간 유류비가 꽤 많이 나오죠.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자차가 공인연비가, 제가 막히는 도로만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공인연비가 리터당 8km에서 9km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2자릿수와 1자릿수는 뭐랄까 체감상 느껴지는 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차를 1년에 10,000km 정도 이용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시승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래서 10,000km 정도 이용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월간 유류비가 한 20만 원 좀 더 나오거든요. 차를 안 타는데도 불구하고 20만 원이 나와요. 아니 기름통에 빵꾸가 났나 그래갖고 가끔 가다가 급발진할 때가 있거든요. 괜히 가솔린 차를 사가지고 왜 이거를 혼자서 갑자기 소리 지르다가 또 그치, 나는 또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이 낫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무튼 가솔린 팰리세이드에 비하면 연비가 잘 나오는 거는 팩트입니다.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 리터당 4km 정도가 더 높게 나와요, 하이브리드가.
그리고 가득 주유했을 때 뭐 연비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10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트릭 컴퓨터상으로는 가득 한 번 주유했을 때 9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900km도 사실 요 덩치 값을 생각하면 되게 많이 가는 수치거든요. 제 차는 가득 주유하면은 400km 못 가요. 한 380km? 전기차도 아니고 자주 주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약간 신경이 거슬릴 때가 있는데, 한 번 주유로 900km를 주행이 가능하다? 이거는 괜찮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대다수의 친환경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고르시는 분들은 진짜 웬만한 뭐 험지를 자주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면 4륜구동 넣지 마세요. 저는 지금 시승차다 보니까 고를 수가 없어요. 9인승 AWD 캘리그라피 고를 수가 없어서 요거 단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요 차를 리뷰를 했지만, 제가 만약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사잖아요. 그러면 4륜구동 절대 안 넣을 것 같습니다. 4륜구동은 연비 손실이 커요. 큽니다. 그리고 휠도 지금 21인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휠도 21인치까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인치수라든지 뭐 19, 많이 봐야지 20인치? 그 정도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지금 비도 오고 길도 막히고 뭐 차도 많고 그래서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는 사실 거의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배터리 게이지가 한 45% 정도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50% 미만일 때는 은근하게 또 엔진 개입이 많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엑셀을 거의 안 밟고 탄력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만 엑셀링 해볼게요. 지금 엑셀링 하니까 바로 또 엔진으로 구동이 되거든요. 뭐랄까, 투모터 시스템을 달고 있는 하이브리드 중에서 엔진 개입도가 많습니다.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전기차처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운용하시려는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근하게 엔진 개입도가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덩치의 국산차를 예로 들자면은 기아의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온 지, 출시된 지 한 1년 반? 그 정도가 됐죠. 아무튼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00cc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함께 54kW 모터가 탑재가 되는데, 걔는 이제 듀얼이 아니고 싱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도 크고 공차 중량도 무거운데 모터도 하나밖에 없고 엔진도 조그만 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력 면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타도 이런데, 카니발은 사실 패밀리카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뭐 의정용으로도 쓰고. 근데 이거를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막 가득 사람을 싣고 달리면 차가 나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 팰리세이드는 엔진이 일단 조금 더 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엔진 힘이 괜찮고, 또 전기 모터도 두 개가 뭐 힘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성과 출력 면에서 나은 파워트레인인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이게 제가 옵션을 좀 디테일하게 봤거든요. 물론 현대차 그룹과 기아차 그룹은 완벽하게 옵션을 100%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을 때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보다 약 1100만 원 정도가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5, 600만 원도 아니고 1100만 원? 1100만 원이면 사실 신차는 거의 살 수 없지만 중고차로 눈을 돌리면 1100만 원 진짜 살 거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비싸다고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해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속으로 완전 달릴 게 아니면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상품성 대비 좀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9인승 차량의 AWD 캘리그라피, 그리고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또 빌트인 캠 들어가 있고요.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거는 기본으로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시승차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6,68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가격만 들었을 때에는 그 돈씨 GB80이 낫지 않을까? 그 돈씨 훨씬 더 유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아이오닉 9이 낫지 않을까?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수입차 중에서도 중형을 살 수 있는 금액대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참고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본 가격 익스클루시브 깡통은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하면은 5천만 원이죠.
그리고 팰리세이드 자체가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500~600 정도가 올랐거든요. 보통 이제 세대 변경이 되면 세그먼트별로 다르고 모델마다 다르고 또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500~600이면은 많이 오른 편에 속합니다. 안 그래도 기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졌는데 거기에 신형 파워트레인이 더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진짜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1차선은 지금 버스 전용 차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차를 버스 전용 차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9인승이니까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쉽게도 혼자 타가지고 실제로 가면은 단속에서 걸리겠죠. 그래서 가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지방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확실히 9인승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판매율을 보면은 팰리세이드는 7인승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는 9인승보다 7인승이 더 많이 팔리는 차종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서 파워트레인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의 선택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신형 팰리세이드를 계약하신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팰리세이드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또 600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데일리카로 타고 있긴 하지만 진짜 연간 주행 가는 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사실 저는 B2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차값이 차이가 한 300~400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600 정도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네, 진짜 연간 주행 가는 거리가 많지 않다면은 차를 너무 비싸게 사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번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투모터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실내에서 V2L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220V 전력 사용이 가능한 거죠. 와, 오늘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싹 지나가면은 휠하우스를 치고 샥 가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잘 놀라는 성격이거든요. 어머나 깜짝 놀랐네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래서 요번에 V2L을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크닉, 차박을 갔을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스테이 모드라고 해서 시동을 걸지 않더라도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 내연기관들도 되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을 우르르 걸지 않고 그냥 요 버튼, 시동 버튼만 눌렀을 때 전력은 사실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공조 시스템이라도 사용을 한다거나 조금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오래 사용하면은 시동을 키던지 뭐 끄던지 뭐 둘 중 하나 해라 하면서 막 배터리가 방전될 것 같다라고 경고 문구가 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뜨고 좀 더 사용을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 전기 모터도 들어가 있고 전력 사용량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드는 차 안에서 뭐 장시간 대기,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차박, 차크닉을 할 때나 유용한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크게 필요한 기능이 아니긴 하거든요. 아무튼 팰리세이드로 차박도 가보고 싶긴 한데 요즘 이렇게 자꾸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비가 옵니다. 확실히 봄이라서 그런지 봄비가 너무 자주 내려요. 너무 많이 내립니다.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최근에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주 많이 내려서 그런지 사고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증강현실 내비를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지를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좌회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방 모니터링, 그러니까 카메라가 뭔가 뿌옇다라든지 화질이 저하되는 그런 느낌이 덜 합니다.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비가 오면은 뭐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카메라 이런 렌즈가 되게 더럽게 뿌옇게 보이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요즘 현대기아 신차들은 이 카메라 렌즈에 뭔가 코팅을 하나 봐요. 특수 코팅.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악천후 조건 속에서도 제법 뚜렷하고 시인성이 좋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룸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시승을 했었던 게 기아의 타스만이 있거든요. 근데 기아의 타스만은 일반적인 승용이 아니고 픽업 트럭이잖아요, 화물.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가 그 적재함 쪽에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적재함 쪽 가장 위쪽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뒤에 차가 약간 가까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주민 확대를 한 것처럼 뒷차가 너무 부담스럽게 막 이따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예로 아이오닉 9도 그렇습니다. 아이오닉 9도 일반적인 승용 SUV이긴 하지만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요 룸미러 카메라가 중간부에 달려 있거든요. 이 루프 쪽에 달려 있지 않고. 그래서 뒷차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붙었을 시에는 진짜 그 뒷차의 세차 상태까지 알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근데 팰리세이드는 디지털 미러 센서가 루프 쪽에 달려 있어서 뒷차가 가까이 붙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를 위에다 다는 게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비가 많이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룸미러도 굉장히 화질이 선명하죠. 선명합니다. 그래도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한국인이 좋아하는 차량인 거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실내가 정숙한 편에 속하고요. 왜냐면 현대차 그룹의 플래그십 SUV니까요. 그리고 하체 감각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감각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리고 고속주행보다는 좀 저속주행을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컴포트한 하체가 운전자 입장에선 더 편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 이음새라든지 뭐 노면이 약간 굴곡이 져 있는 부분, 둔턱 있는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 정말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푹 시리네요. 심지어 이게 최대 인치수인 21인치가 달려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기본 인치수는 타이어 편평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오는 승차감을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좀 적절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모든 일들은 중간이 없을까요? 뭐 아니면 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 안 올 때에는 막 지금 완전 바싹 말라가지고 막 식물들 타 죽고 그러는데 또 비 오는 이런 장마철에는 진짜 물기가 마를 날이 없어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팰리세이드 좋긴 한데 덩치가 너무 커서 운전이라든지 주차가 불편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주차는 좀 좁은 구간이면 확실히 힘들긴 한데 주차 보조 시스템 있잖아요. 이 디지털 키 원격으로 차를 넣었다가 다시 주차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으면 사실 괜찮거든요. 그리고 운전했을 때에는 이게 아무리 차체가 크다고 하긴 하지만 무리가 갈 정도의 크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신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롱 휠베이스 버전을 운전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뭐랄까 진짜 탱크같이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크거든요. 덩치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걸 타다가 팰리세이드를 타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딱 좋아요. 딱 좋습니다. 근데 큰 차를 한 번이라도 운전을 안 하셨던 분들은 팰리세이드의 덩치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